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이렇게 진심으로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게 프로들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단두대 매치였을 때고 토트넘은 두 가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을 다해도 8강 진출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인데 그 경기에 진심을 다하고 그럼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명의 강등 여부 결정 경기, 17위 노팅엄과의 홈경기를 제대로 쏟아부지 못한다면 토트넘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 당해보지 않은 구단에 속해 있습니다. 구단 가치로는 B클럽이라고까지 평가받는 팀입니다. 토트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손흥민을 떠나보내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고, 현지 팬들은 프랭크 감독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감독은 부임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비난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난받지 않는 게 아니라 비난이 멈추게 된 거죠.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1실점으로 비겨버리면서 놀라게 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진심으로 경기 임했고 경기력이 좋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토트넘은 49일 만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도르 체제에서도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 경기라고 봤던 이 경기에 관중도 5만 관중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이고 유럽 대항전도 나갈 수 없다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떨어지고 리그도 16위인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등 여부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승점 6점짜리 그 이상의 경기, 노팅엄과의 홈경기, 이 한 경기로 운명이 결정난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일요일 밤 11시에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토트넘은 다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토트넘은 어차피 다른 나라 팀들에게 약하지 않은 전적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성적 자체가 좋았어요. 한 팬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1차전 전반 23분을 제외하면 5대3으로 이긴 경기라고. 1차전 전반 23분 동안 일어난 일은 솔직히 감독의 잘못도 팀의 잘못도 아니긴 했으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골키퍼의 실책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합이 좀 맞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의 파베사르와 아치그레이의 활약을 칭찬했었는데요. 아치그레이는 중원을 지배하면서 토트넘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가장 밝은 희망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었죠. 사르는 그레이와 함께 더블 피벗을 이루면서 전방 압박 시 라인을 끌어올렸고, 후반에는 사실상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세컨볼과 루즈볼을 집요하게 회수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짧은 패스와 연계를 통해서 시몬스의 득점 장면 빌드업에 관여했고, 왕복형 활동량으로 아틀레티코의 역습을 여러 차례 차단했습니다. 팀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 선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합지졸이 아닌 토트넘이라면 앞으로 일정으로 볼 때도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잔류는 희망이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비록 탈락했지만 자신감을 얻기에는 좋은 경기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지 않은 경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고 다시 좋은 감각을 찾고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다. 지금은 스페인 복귀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토트넘에서 매우 행복하다. 나를 비롯해 모든 동료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도 이런 위치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도 팀이 싸우고 있고 승리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결과였다. 다가오는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로메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토트넘 스퍼에 큰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즌을 가능한 한 최고의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나중에 지켜볼 문제지만 지금은 에너지를 회복해 팀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토트넘은 올 시즌 총 8경기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만들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문제는 바로 주말 노팅엄과의 경기인데 우선 토트넘에게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노팅엄보다 하루 더 쉬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팅엄은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혈투를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고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연장전을 가게 됐는데 승부차기에서 조규성마저 실축하면서 미트윌란이 패배했고 노팅엄이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노팅엄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8강도 엄청난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도 아꼈지만 후반전에 출격해서 1시간 이상을 출전했습니다. 체력 고갈 상황에 이틀 쉬고 경기한다는 건 정말 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노팅엄에게 프리미어리그 잔류가 중요할까요?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노팅엄 또한 프리미어리그 잔류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등 위기를 자초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노팅엄 입장에선 전반기에 토트넘을 3대 0으로 이겨버렸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 이 유리해진 상황에 아쉬운 건 반더벤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더벤은 지지난 리그 경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버려서 노팅엄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단수의 폼이 좋기 때문에 빈자리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 라인을 올리는 그런 수비도 아니니까요. 갤러거, 솔랑키와 히샬리송도 잘 쉬었기 때문에 노팅엄 경기에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4월 중순에 쿠두스가 돌아옵니다. 쿠두스가 100% 몸 상태일 때 공격의 50%를 책임졌고 토트넘에 없었던 유형의 오른쪽 윙어라서 흥미로웠는데 최소 5경기를 좋은 전력으로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등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옵타에서도 이번 챔스 경기 이후에 토트넘의 강등 확률을 12.3%로 전하면서 강등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고 웨스트햄이 4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노팅엄이 강등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유로파리그 2경기가 남아있고 노팅엄의 리그 대진이 더 빡셉니다. 마지막에는 첼시, 뉴캐슬, 맨유 이 세 팀을 차례로 한 번에 만나게 됩니다. 첼시, 뉴캐슬, 맨유는 유럽 대항전 4종권이라서 양보 없는 대혈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손흥민과 동갑이자 절친이었던 루카스 모우라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도중에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팀이 패배 직전이었고 후반에 교체 투입되었는데 후반 27분 상대 미드필더와 강하게 충돌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중단되고 바로 실려 나가게 되었는데요. 경기 이후에 모우라가 보호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수 생명 위험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남일 같지 않습니다. 최근 손흥민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솔직히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이 레전드로 남은 토트넘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